자, 이번 강좌는 우리가 사업 시행, 즉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에서 사업 방법, 그 도표가 있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비 사업이 몇 개 사업이 있는가? 6개 사업이 있죠. 그 6개 사업에 대한 그 특징과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지금부터 나가도록 해보자. 이 얘기가 여기에 가장 키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해보자고요. 우선은 정비사업 6개가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또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달동네 저수지 집단적으로 거주되어 있는 곳이라 그랬었고, 여기는 단독과 다세대 같은 게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주민의 공동이용시설을 갖다가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있는가 하면, 다음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그 다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6가지 사업을 나눴습니다. 개략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어요. 순서 무시하고. 여기는요, 시행 방법이 바로 뭐가 있고 시행자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시행 방법을 갖다 크게 본다면, 자, 우선 제일 먼저 뭐가 있느냐면 수용 방식이 있겠고, 환지 방식이 있겠고, 혼용 방식이 있겠고, 계량 방식이 있겠고,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달동네는요, 이 달동네는 이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경우는 계량 방식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량 방식. 그 다음 여기 있는 주택 재개발 사업은 우리가 했을 때 환지 방식과 관리처분 계획 방식을 할 수 있어요. 네, 주택 재건축 오로지 관리처분 계획만 할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환지 방식과 관리처분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그럼 여기는 가서 관리처분 계획 가지고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결국 우리가 했을 때 사업 방법에 의해서 가져갈 수 있다.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방법이 이렇다면 여기에 대한 시행자가 나오겠죠. 여기는 달동네이기 때문에 조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조합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둘 다 누가 하는 거냐? 자, 이들이 하죠. 시장, 군수, 주공 등이 합니다. 역시 여기도 시장, 군수, 주공 등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 재개발하고 주택 재건축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 조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이들은 조합 자체가 반드시 조합을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는 머스트가 되는 거예요. 조합 자체가 반드시 설립돼야 된다.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조합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는요. 조합도 만들 수 있지만 누가 할 수 있느냐?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요 밑에 거는 조합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조합이 이루어지는데 왜 그런 힘이 그렇게 없느냐? 조합 만들지만 여기는 추진회가 없는 것이에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은 만들지만 누가 없느냐? 추진회가 없다. 그럼 결국 요 밑에는 따지고 보면 조합이 다 하는 것을 원칙을 하네요. 누구만 빼놓고 도시환경 정비사업만 빼놓고 볼 수 있네요. 이들이
사업을 갖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혼자 할 수도 있고, 자, 여기를 제외하고 보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공동은 동의를 얻어서 공동을 하는 겁니다. 동의를 얻어요. 얼마 동의를 얻느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가져갈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의는 과반수 동의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합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만,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조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은 누가 할 수 있냐? 여기는 시장 군수도 할 수도 있고 주공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주공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뿐만 아니라 등록업자, 건설업자, 신탁회사, 한국감정원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택 재건축은요. 자, 역시 시장, 군수, 주공 등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시장, 군수, 주공 등까지 가능한데 여기도 역시 등록업자, 건설업자, 신탁회사, 감정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역시 시장, 군수, 주공 등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기는 등록업자, 건설회사, 신탁회사인데 한국감정원이 있지 않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 있지 않다? 한국감정원 자체가 거기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요 내용을 우리 교재의 내용대로 그대로 한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떤 경우냐? 다시 한번 봐요.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정비는 극히 열악하죠. 그래서 저수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5가지 방법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여기는 누가 하는 거냐? 이들이 직접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하죠? 시장, 군수, 주공 등이 합니다. 이럴 때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 요건이 달라요. 그래서 동의 요건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결국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와 세입자의 과반수, 어, 3분의 2와 세입자의 과반수. 그러나 세입자가 이들의 2분의 1 이하다. 그럼 얻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고, 동의는 생략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 등이 있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보면은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경우다. 그러면 단독과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여기는 앞서 얘기했죠. 자, 사업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결국 계량 방식 하나뿐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시장, 군수, 주공 등이 하는데 자, 이들이 직접 할 수 있고 여기는 공람 현재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돼요. 그래서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직접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노후불량 건축 밀집이 맞아요. 다만 차이점이 여기는 정비 완설이 열악하고 양호하다 차이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2가지 방법이 다 있어요. 환지 방식과 관리처분. 여기는 관리처분 계획 방식만 있다. 그래서 여기는 조합이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공동으로 하는데 단 재건축은 시장, 군수, 주공 등만 있지 이들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해 두세요.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우리가 봤을 때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환지 방식과 관리처분 계획이 있다. 조합이 할 수 있고 토지등 소유자가 할 수 있다. 자, 그럴 경우에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시장, 군수, 주공등, 등록업자, 건설업자, 신탁회사, 감정원이 같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전가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가로구역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뿐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조합이지만 추진을 구성하지 않고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들이 하는데 누가 없어요? 한국감정원이 없구나 하는 걸 잘 아셔야 되겠지. 이게 여기에 포인트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방법에 대한 사항을 나열하는 것이 그 밑에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사업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되어졌다 하는 것을 이해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보도록 해봅시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1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사업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봐보세요. 어디가 된다 그랬어요, 이건요? 재건축이랬죠. 자, 재건축은 오히려 무슨 방식뿐이 없어요? 관리처분계획 방식뿐이 없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네요. 2번 정비구역의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에 토지 등 소유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주거환경.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 하죠. 혼용 방식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정비구역 전부를 수용했다. 역시 무슨 방법에서 볼 수 있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서 주택 재개발하겠다. 재개발한 관리처분계획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4번, 5번 맞는 얘기죠. 다음 시행자인데 자 보세요. 앞서 했던 시행자, 시행 방법 있고 시행자가 있죠. 자, 역시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시장군, 주공 등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람공물 현재 예정돼 있는 예정구역 안에 토지자 건축물수의 진압권제 3분의 2 가서 세입자의 과반수. 세입자라는 건 공고 공람이 현재 몇 개월 3개월 전서부터 이주하고 계속 거주한 자겠죠. 과반수 동의. 그러면 이때 시장군에서 직접 하나 주택공사 등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다.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 아니면 동의를 얻지 않는다. 다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는 얻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럴 때는 시장은 지체 없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여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한다? 조합.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여기 있는 요들이 다 할 수 있다. 네, 재건축도 역시 마찬가지죠.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누구까지만 하냐? 시장, 군수, 주공 등만 있다. 다음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하거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같이 다 할 수도 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시장에서 직접 하되 결국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 안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같이 할 수 있지만 누가 없다? 한국감정원은 없구나 하는 내용이 거기 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여기 있는 이거 보세요. 자,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사업 빼놓고 나서는 얘네들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죠? 이들이 하는 게 1차적이잖아요. 1차. 자, 조합, 토지 등 소유자 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얘네들이 1차인데 하지 못한 사유가 되면 2차, 그 중에서도 3차까지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사유가 바로 뭐냐? 이걸 갖다 우리 공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유가 많죠. 그래서 이 사유를 갖다가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천국, 매, 취, 순, 두, 세, 병, 요, 청. 그래서 매자는 필요 없습니다. 순서를 무시하고 암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것이 또 우리가 출제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매치순, 두세병, 요청. 그럼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인정하는 경우 천. 그 다음 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 7번에 있을 겁니다. 당해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한국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면적의 전체 2분의 1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하는 동의한 때 그게 바로 국이고, 매는 필요 없고 취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6번에 있었어요. 사업 시행인가가 취소됐다. 그럼 이들이 인가 취소됐으면 시장군수 네가 알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순환정비 사업 방식에서 필요하다 하면 선진 방식이기 때문에 조합이 못하죠. 민간이 거의 못해요. 그래서 국가 등이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둘이라고 하는 것은 2번에 있는 고시된 정비계획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전부터 2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거나 2년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한다. 또 사업 인가 신청이 위법부당하다. 주택 재건축은 제외하고 나서 3년이라는 것은 추진회가 시장군수로서 그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지 않다든가 조합설립 인가 받고 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경우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병행하는 사업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야 되겠고 요청이란 말은 그 밑에 있습니다.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토지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자가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의 2분의 1, 총수의 3분의 2, 3분의 2와 면적이 1 거꾸로 되는 걸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가서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시행자로 동의하는 경우가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결국 신탁업자가 한다. 그래서 가서 천국 매치순 두세 병 요청하면 바로 뭐가 된다면 등신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마주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탁회사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급 문제가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네요. 1번 해당 정비구역 안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을 요청하더라 그래놨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라 할 수 있어요? 앞서 여기죠. 요청. 면적의 2분의 1, 총수의 3분의 2 요청. 그 다음 2번 당의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 국공유지 2분의 1 이상 그래도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 순환정비사업 방식 맞죠? 천재지변 맞죠? 네, 가서 우리가 고시된 정비사업 인가 2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더라. 맞는 거죠. 2년 내.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 자체를 갖다 보면은 뭐를 갖다 설명한 걸 볼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정에 관한 방법과 지정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럼 이들이 지정됐으면 이제 뭐가 될 수 있느냐? 직접 사업을 이들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경우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대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다? 대행할 수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대행이란 말은 누구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건지를 잘 설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우선은 이들이 하다가 중간에 못할 경우에 누가 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가 주택공사 등 직접 대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할 수 있다는 것 꼭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온다?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자, 시행자가 이제 지정됐어요. 그러면 시행자가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제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 작성을 하죠? 여기 시행자가 지정고시 되면 걔가 정비계획 작업에 따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 내용에는요, 토지 이용계획, 특히 이제 건축물 배치 계획도 포함시켜야 되겠죠. 정비 기반시설, 또 공동 이용시설 설치 계획이 나와 있죠. 임시 수용시설 포함한 주민의 이주 대책, 나가서 세입자의 주거와 이주 대책. 그 다음 무엇보다 가장 요새 것이 이 정비구역 내에 범죄가 우범지대 많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정비구역의 가로등 설치,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 범죄 대책, 그 다음 임대주택의 건설 계획, 특히 재건축 소형 주택 건설 계획이죠. 그 다음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에 관한 건축 계획,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계획, 요새 특히 방사 같은 거, 또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성면 같은 게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교육시설,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계획, 200m 이내에 설치된 것에 관한 거죠. 시행 규정, 정비사업비 이런 걸 갖다가 계획서에 작성합니다. 그럼 작성했으면 이것이 시행자가 시장군수가 아닌 한 시장군수가 시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가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인가받느냐? 시장군수한테 인가받도록 되어 있죠. 그럼 시장군수와 공동 시행하는 경우도 역시 뭐 할 수 있어요? 인가받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정관 그 밖에 서류 첨부해가지고 인가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 작성했죠? 그런 것다가 정관까지 첨부해가지고 이걸 첨부해가지고 인가 신청하는 거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그건 인가 신청 시에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의서. 이 계획에 대해서 거기 사람들이 정말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면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동의서를 갖다가 첨부하도록 이렇게 그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 이런 걸 우리가 인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동의서인데 가서 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할 경우에 결국 뭐 할 수 있냐? 총회에서 개최한 조합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행자 지정개발자인 경우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면적의 50%, 토지 등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 신청 전에 4분의 3 얻도록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과반수만 얻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다. 4분의 3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서 인가를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여기에 따라서 뭐가 필요하면 협의하고 심을 거쳐요. 협의 심인데, 자, 협의는 그 200m 이내 교육이 문제되겠죠. 그래서 이 교육 청구하는 거고, 심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바깥을 포함시킬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 이걸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거쳐서 시장군수는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 공람시켜요.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그러니까 이 기간 내 의견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을 의견 제출하라. 그래서 서면을 의견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가지고 그 인가를 갖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의견 제출 없다 그러면 인가를 했죠. 그럼 인가했으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좀 까다롭더라도 여러분들 앞에 걸 얘기하지 말고 미리 사업계획서 정관에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인가 신청을 한다. 그러면 시장은 여기 인가해주기 전에 이런 절차를 거친다. 협의심을 거치고 공람을 시켜서 이해관계 동의 얻도록 하고 이해관계는 의견 제출하도록 하고 그
그 다음에 가서 인가고시를 해준다. 인가고시가 됐다. 그럼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죠. 자, 집중효과가 생기는 것으로서 이제 사업시행 인가고시다. 그럼 어떤 경우가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하겠다. 도시환경정비 사업하겠다. 그럴 경우는 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냐면 시공자 선정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또 인가고시가 되면 이 안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 같은 걸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용적률 완화 및 소형 주택을 건설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형 주택 이 내용은 굳이 외우지 마시고요. 또 정비구역을 분할 시행할 수도 있게끔 합니다. 왜? 그만큼 원활성을 위해서. 누가 하는 거냐? 시장군수가. 다른 데는 시행자지만 이건 시장군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그 분할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결합 시행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재건축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임시 거주 대책이 필요하죠. 그 원래 옛날엔 이렇게 했지만 지금 안 바깥에 순환용 주택을 쓰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순환용인데 순환용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가로 주택 정비 사업만 빼놓고는 순환 정비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알겠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그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만 필요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이 순환용 주택을 갖다가 뭐 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쪽을 계속 여기를 안 받고 여기 받겠다. 그럼 그 사람한테 계속 주면 관리 처분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에 맞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 봅시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사업 시행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뒤에 문제까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시장군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 사업비의 얼마 100분의 30 이행보증. 틀렸습니다. 이행보증금에 대한 사항은 대부분 20%입니다. 100분의 20. 그래서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음 그래서 30%라서 틀렸죠. 20%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에는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왜? 정비에 가장 범죄를 많이 활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로등 설치,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되어야 된다. 다음 시장군수는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누구랑?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교육장하고. 그 다음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시행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자 정비구역 아니다 그랬죠 아까. 그러면 건축위원회 뭘 거친다 그랬어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 대지 면적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자 우리가 대개 보면 변경이 10% 미만이죠. 그러면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지만 할 때는 신고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조치 중에는 몇 가지의 조치가 있는가 하는 것과 특례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행을 위한 조치 나가야 되겠죠. 첫째는 자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주택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 자 앞에 임시 수용소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만 한다 했죠. 근데 여기는 순환용 주택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만 한다 했어요. 근데 임시 수용시설인 경우는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 거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
그럼 철거되어 있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 이들은 정비구역 내외에 임시로 거주하는 걸 알 수 있겠고, 아니면 주택자금을 융자 알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임시수용시설이면 국가, 공유지, 그 다음에 사유지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국공유지의 사용 승인처라면 거부할 수 없고, 그건 사용료는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쓴다?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나중에 썼으면 공사 완료됐죠? 그러면 30일 내 원상 회복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임시상가를 설치해 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럼 이거에 따라서 어쨌든 뭐가 있어요? 임시수용시설은 남의 걸 썼죠.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 빼놓고는, 나머지는 공공기관 다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 빼놓고는 손실보상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인의 재결을 통해서 가져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임시로도 할 수 있는 것 중에 토지 등을 수용해야죠. 수용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 있어요. 뭐가 있느냐? 재건축은 원래 뭐만 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건물만 올라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용 문제가 안 생기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천재지변 긴급하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직접 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수용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원칙적으로 수용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럼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수용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수용 문제 생기지 않는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수용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수용을 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일명 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 준용하지만 여기 특례를 인정해줘요. 어떤 특례를 인정하느냐? 토지보상법상 보면 국토장한테 별도로 사업 인정 받아야 돼. 고시 받아야 돼. 여기는 이미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인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업 인정 받은 걸 보면 되는 거고, 재결 신청에 1년이나 사업 시행기간 동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뭔 문제 생기냐? 여긴 특례가 있어요. 다른 데는 수용하면 사전에 현금 줬죠. 아니면 채권을 줬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사후에 현물 보상이다. 사후란 건 준공 인가 이후에 조성된 토지나 건물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사후 현물 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인식하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용적률의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하나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주택 재건축 사업 있죠. 주택 재건축 사업은 앞서 동의 요건이 엄청 강하죠. 왜냐하면 정비구역 안에 있다, 바깥에 있다. 안에 있으면 각 동별 구분 수자의 얼마입니까? 3분의 2와 토지 면적 2분의 1. 바깥에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전체는 올 4분의 3. 토지 소유자,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것이 있다. 그럼 여기에 4개 동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4개 동이 있는데 요 하나가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각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와 면적의 2분의 1. 자,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 자, 4분의 3 되지만 각 동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럴 경우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뭘 하느냐? 매도 청구한다든가 또 거기서 알밖에 한다 그러면 뭘 요구한다고 했으면 너 빼고 할게. 분할 청구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래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건물 또는 토지만의 소유자 재건축의 경우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시행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 다음 앞서 얘기했죠. 여기 있는 사람 계속 상가가 끝까지 버티다 빼고 할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민주택 채권, 특히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채권을 면제해줘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 기반시설 같은 소위 도시공격시설 결정구조 설치 기준도 완화시켜줘요. 또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 높이 이런 것도
완화시켜 주더라 볼 수 있어요. 다음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도 역시 완화시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부대, 복리시설 이런 걸 갖다 완화시켜 주더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자 보호는 나중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관리처분계 인가받고서 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소유자가 불명확하다. 그러면 전국 배포의 2개 이상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가서 법원에 공탁하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를 갖다 풀어보고 거기 하는 것은 또 뒤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로 임시로 거주하거나 주택자금 알선 등의 임시 수용에 관한 수용에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맞죠? 국가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 수용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미 제3자 매매계약 체결했다. 아니면 이럴 경우 거절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거절 못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주택도시기준법 8조에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된다. 아니죠. 달동네니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다음 정비사업 시행으로 해서 전세권의 목적 달성을 얻는 때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주택 재건축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 인가 후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조합 소유의 토지로 본다. 자, 결국 뭐예요? 공동소유로 본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강좌에는 관리처분 계획에서 여기서 안 한 부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